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취소 처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제기되는 사건인데요. 뭔 사건이냐면 2004년도에 바다 이야기라고 그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던 그 시점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오락실 등 특정 장소에서 화폐를 지불하고 플레이하는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임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게임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행성, 약간 도박 성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국가에서 장려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 산업을 규율하는 법이 뭐냐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제 그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떤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는 영업정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가 이렇게 위반 차수가 넘어가면은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도와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런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그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똑딱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는 클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그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입력된 값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진행이 빨라지겠고, 그럼 진행이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일종의 말하면 화폐 단위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게임 업자들 입장에서는 덩치가 커지니까 당연히 자동 진행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거고, 게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 어떤 의지하고 상관없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게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사행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도에 이렇게 자동 진행 장치를 하는 일명 오락실 똑딱이를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적발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 진행,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게임 업장의 업장이겠죠. 업주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동 진행 장치가 발각되는 건 너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다투지는 않아요. 본인이 아니라 무슨 게임하는 사람이 그걸 진행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진행장치를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인지를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행정상의 제재 처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 과실이었다라고 해도 행정상 제재 처분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업주들은 이제 자기 어떤 사정을 설명하려고 그게 위법한지 모르고서는 설치를 했다. 그냥 다 설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게임하는 사람들도 왜 그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해서 손님들이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내가 부채가 너무 많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 선처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통 그런 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업장을 하나를 운영하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죠. 여러 개의 업장을. 그러니까 뭐 여기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가 된다라고 해도 그 손님들을 다른 B, C 업장으로 불러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장을 여러 개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여기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뭐 바지 사정을 두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서 뭐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 업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런데 행정사건의 기본적인 거는 대물적 행정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업장에서 내가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내가 B라는 사람한테 넘겨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위반 행위를 하면 이게 1차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위반 행위가 1차가 됐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그 영업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초의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해도 그건 2차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1차 위반인 경우에는 뭐 영업정지 6개월, 12개월이지만 2차 위반인 경우에는 아예 뭐 등록 취소,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그런 걸 잘 몰라서 자기는 처음으로 위반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 영업정지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장 폐쇄라고 하는 이렇게 과중한 행정처분을 내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너가 전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는 그 순간 그 양도인의 위반 행위까지도 다 승계를 받는다라고 해서 보통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할 때, 신고를 할 때 그 행정청에서 그런 거를 설명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전 영업자가 아직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그 행정처분 절차는 영업을 양수한 네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을 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정지 처분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 양도인의 위반 행위를 내가 인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는 게임 업자들이 그렇게 영업 양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딱이가 해서 걸리면 이제 1차 처분인 경우에는 이제 영업정지 1개월이고요. 2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3차 위반인 경우에 영업소 폐쇄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서 봐서 알겠지만 게임장이라는 것이 한 곳에서 막 몇 년간 계속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단기로 잠깐 영업하다가 딴 데로 가고 그러는 거는 대부분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고 다른 곳에 또 설치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시도 행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행정심판을 제기를 할 때 어떤 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을 지금 집행하지 말고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처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행정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같이 집행정지 신청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게임산업법 위반에서의 영업정지 처분은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식이 너무 퍼져 있어요. 그 집행정지로 인해서 그 행정심판의 재결에 나올 때까지 거기서 영업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있어서 집행정지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뭐 사건을 의뢰를 함에 있어서 게임산업법 위반이다. 그것이 이제 일명 똑딱이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집행정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실무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그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보다는 그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게 더 본인한테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게임장 영업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수입을 정확하게 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전향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은 10억 원 이하인데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과징금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꿔달라. 특히나 뭐 1개월 정도면 과징금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훨씬 더 본인한테는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게임산업법 36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해도 시행령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당 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 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딱이라고 하는 그 사례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 산업에 그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장을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아무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명 그 똑딱이라는 자동 진행 장치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업 행태가 그 사람이 뭐 여러 개 영업장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과거에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가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그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그 외에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 요새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사건은 이런 똑딱이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기타 뭐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